미세 유행 2019 트렌드를 아는 것이 트렌드가 아닌 시대. 트렌드,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다. 굳이 트렌드를 알아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단어는 이미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와, 너 스타일 엄청 트렌디한데? 야, 이게 요즘 트렌드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다. 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트렌드는 역시 빠질 수 없다. 모든 회의실이나 보고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회의 자리의 장, 보고를 받는 분의 입에서는 반드시 트렌드라는 단어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에 때때로 우리는 트렌드의 중요성에 무감각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트렌드가 우리 삶 전반을 감싸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 도대체 무엇일까? 트렌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타나 우리 삶에 연관되는 걸까? 트렌드라고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 전에 없던 독특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저 새로운 현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현상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트렌드는 과거로의 회귀도 가능하며 지금보다 더 후퇴하는 기술과 문화 역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필자는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실무자와 의사결정자를 만났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상품, 서비스 등이 최신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하였고 심지어 이를 앞서 나간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실상 이들 중 트렌드에 대해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왜 그럴까? 트렌드가 시대를 앞서 나갈 수도 역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이 그렇다. 트렌디하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새로운 것, 차별화된 것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트렌드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바로 활용할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매년 연말 서점에는 내년도를 타깃으로 한 트렌드 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다. 비즈니스 분야별 트렌드, IT 트렌드, 사회에 대한 거시적 전망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별한 삶의 방식, 소비 패턴 등 시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발맞추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당신, 혹시 트렌드가 뭔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트렌드 정도는 알아야 불안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늘 트렌드에 목마르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트렌드 관련 단어와 책들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을 정말로 잘 예측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키워드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들이 잘 맞았던 적이 있었던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소비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기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정해 비전을 설계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유의미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모든 기술과 데이터를 종합하고 설계해 재해석하더라도 소비자의 움직임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일전의 MBC 신년기획 다큐멘터리 위기의 원양어업에서는 원양어선이 참치를 잡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치이지만 이를 어획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단순히 어군 탐지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 100km 반경을 탐지할 수 있는 헬기와 6대의 망원경,
소나 어군 탐지기, 음파 탐지기, GPS, GIS 등 온갖 장비들이 동원된다. 그런데 이런 각종 장비들을 활용해 참치의 위치를 찾아내고 전략을 세우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감이라고 한다. 감각적인 판단으로 참치를 찾아내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그때 참치를 잡는 것이다. 비즈니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수많은 고객 데이터가 홍수처럼 터져나오고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뿐 아니라 감정까지 읽어내는 시대라 해도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은 종종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누군가의 감각적 전략이 시장에 먹혀들어 크게 성공하기 때문이다. 트렌드란 상당 기간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는 여러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조의 범위라든지 지속 시간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종종 접하는 트렌드 관련 서적, 전문가의 이야기 등은 주로 동조의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길다. 즉,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딱히 그 의견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광의적 차원의 트렌드, 즉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메가 트렌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도와 같다. 이는 수년,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영향을 준다. 이를 거스르거나 피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큰 고민거리인 저출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고령화라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누구나 안다. 이를 안다 하더라도 쉽게 막을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메가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트렌드는 사회의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이에 대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트렌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얻는 정보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매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트렌드들은 존재 기간 역시 매우 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든 정책적이든 활용하기가 애매해진다. 즉 메가 트렌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주로 활용될 뿐 지금 당장 세부 전술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메가 트렌드를 잘 안다는 것은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싶고 알아야 할 트렌드는 이보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것이다. 이 실질적 트렌드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일상적인 트렌드가 아닌 사회의 아주 미세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세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이고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내다보는 비즈니스 전망은 그저 참고 자료일 뿐 그 이상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물론 기업들이 각자 주류 고객을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거시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되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될수록 기업들의 주류 고객은 대부분 중첩될 수밖에 없다. 거시적 트렌드가 더 이상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과거의 세상이 주류 중심의 관점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었다면 지금은 다르다. 과거의 비주류는 그 분류에서도 모수에서도 숫자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반면 지금의 비주류는 분류도 다양해졌고 이들의 숫자 역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차지한다. 이제는 비주류가 또 다른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더 이상 메가 트렌드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
바야흐로 이제는 비주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과거의 트렌드는 다양한 유행들이 존재하면서도 선명하고 또렷한 선이 나타나는, 즉 연결고리로 인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며 소위 말하는 트렌드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나타나는 이러한 유행의 연결, 즉 트렌드로의 성장은 다소 다른 모습이다. 그 흐름이 존재할지라도 매우 넓게, 하지만 선명하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모습은 트렌드로 성장하는 선 위에서 벗어나 특정하게 나타나는 클러스터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는 트렌드가 대세인 것인지 아니면 클러스터가 대세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즉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라 할 수 있다. 기성품이란 맞춤에 의한 것이 아닌 일정한 규격에 따라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의미한다. 기성품은 과거의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다. 반면 오늘날의 시장은 더 많은 기성품을 추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성품을 추구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원두, 설탕, 기타 재료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는 부품 종류에 따라 무한대에 가까운 옵션을 제시한다. 또한 피자 업계는 도우부터 메인 재료까지 모든 것을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소비자들이 주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데 만족하던 것과 달리, 현재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고 이로부터 만족감을 얻는다. 그렇기에 소비자를 만족시키려면 기업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예측과 다각도의 실질적인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시장에 대한 예측은 소비자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마이크로 트렌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혹은 집단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앞을 예측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트렌드를 찾는 사람들은 기존의 기업이나 정부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니즈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만약 그들의 해소되지 못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쓴 지 26년이 지난 후 마크 펜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펜은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만드는 힘은 원자 단위의 사람들이 지닌 습관이나 선택의 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작은 트렌드들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실제하고 있는 아주 친근한 것들이다. 마이크로 트렌드는 보통 해당 집단을 무슨 족이라고 표현한다. 패션과 미용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지칭하는 그루밍족,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는 펫팸족, 경제력이 있지만 비혼을 선언하는 여성을 뜻하는 골드미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욜로족, 로하스족 등 특정 생활 방식을 하나의 종족으로 묘사하는 단어들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마이크로 트렌드가 우리 삶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기업은 이러한 작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여 경영 방침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테일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만 다변화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줄 수 있을 것이다.